이화여대 고교 추천 지원하고, 저 중앙대전은 서강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세 개대를 세트로 지원하거든요.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이제 오늘은 2025학년도 서강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서강대는 서류평가 어떻게 하고, 어떤 학생들이 서강대를 합격하였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5학년도 학생부 교과 직윤 178명 선발하고 있고요. 자, 고개부 추천서는 20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20명 추천하고 있는데, 자, 제출 서류는 생활 기록부와 그 다음에 추천 확인서, 학교별로 추천 확인서를 고개별로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100%지만 내신 비율이 있죠. 학생부 교과에서 등급 계산 80%, 그다음 비율 계산 10%, 그다음에 학생부 비교과 10%인데 여기 동점자 처리 같은 거 같은데 등급 계산해서 그다음 비율 계산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율 계산이 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등급 계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석차 등급을 활용하고 있고요. 이제 비율 계산 같은 경우는 성취도라든지 그다음 성취 비율 같은 거 그 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그 다음은 서강대 뭐가 있죠? 수능 최저가 있죠. 2024학년도부터 수능 최저가 좀 서강대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계열 3합 3등급 이내, 이게 세 개의 영역입니다. 3합이 아니에요. 제가 금방 잘못 말씀드렸네요. 세 개의 영역에서 각각 3등급 이내 나오고 한국사 4등급 이내면 수능 최저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서강대가 합격자 성적 분포들을 보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1등급 초반에서 1등급 후반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1등급 초반에서 1등급 중반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서강대가 이제 실질 경쟁률이 예전에 이제 수능 최저가 세개 영역 거기 6이 아닐 때는 뭐 인문계열은 2.08대 1, 자연은 2.35대 1로 매우 낮은 편이었었거든요. 하고 수능 최저 합격 기준 통감 합격 가능성이 높은 편이었는데 지금 이제 2024학년, 2025학년도로 마찬가지잖아요. 추천 인원 20명, 그 다음에 또한 수능 체제가 또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신의 합격선이 상승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수능 체제를 충족시킬 수도 있고 또 20명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을 당연히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강대 학생부 종합전형. 네, 마찬가지로 서강대 하면 면접이 없죠. 그래서 558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서류평가 100%,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세요. 서강대, 다른 학교처럼 면접이라도 있다면, 면접에서 어떻게든 좀 뒤집어가지고 좀 할 수 있을 건데,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서류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자신이 없거든요. 생활기록부에도 자신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내가 내신이 괜찮다 하더라도 과연 서강대 학종을 합격할 수 있을까? 라는 이렇게 궁금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먼저 서강대가 서류 평가가 잠깐 다른 대학교하고 약간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먼저 자, 그 서류 평가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자, 학업 능력 50%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 50%에는 성취 수준 40%, 창의적 문제 해결은 10%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 역량 20%, 성장 가능성 30% 평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학업 역량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요. 서강대인데 내신이 불안불안한데도 학종을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점들이 있어서 제 아이의 생각에 뭐가 있냐면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업 역량을 평가할 때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수학 능력을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그래요. 학업 역량이니까 이게 다양한 활동이 많으면 좋은 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서강대뿐만 아니라 한양대든 성균관대든 뭐 중경외시 라인이든 간에 학업 역량 활동이 많다고 해서 그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즉, 서강대 같은 경우는 학문적인 성장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성취한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강대 같은 경우 또 이런 점도 고려해요.
이제 어떤 일반고에서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가 있죠. 그다음 학생 수가 얼마 안 되는 그런 학교가 있죠. 그래서 내신이 치열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점수라든지 평균이라든지 표준 편차 이런 점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업 능력의 세부 평가 항목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학업 성취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강대가 학업 성취도라고 해서 내신만 반영하나라는 건 아닙니다. 내신의 절대값으로만 반영하지 않습니다. 서강대는 학업 성취도를 어떤 환경에서 공부했고 또 이 학생이 어떤 선택지가 있었는데 왜 그 선택을 했고, 그리고 본인이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건지 이 점을 평가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탐구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탐구 능력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수용성 안에 그 폭넓게 탐구할 수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서강대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다양하게 아주 넓게 좀 탐구를 합니다. 그리고 2학년 때, 3학년 때 서서히 좁혀가면서 깊게 탐구하는 그런 탐구 능력을 보여준 케이스들이 아이들 서강대에서 내신이 조금 부족해도 합격하였고요. 자, 세 번째, 융합 능력이 있는데요. 자, 이 융합 능력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좀 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어떻게 보면은 이 융합적인 능력 같은 경우가 과목과 과목끼리의 융합적인 능력을 보여준 학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희망하는 관심 있는 분야와 그 관심 있는 분야에서 요구하는 그 뭐죠? 거기 학업과 과목과 관련돼서 연계시킨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 창의적 문제 해결력 당연히 그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 해결할 능력이 있는데 이게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아까 성장 가능성의 30%가 연결됐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 가능성 30%와 창의적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주도적으로 탐구 영역 확장하고 지적 호기심을 좀 해결해 주려는 역량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되면 성장 가능성 30% 굉장히 많은 맞물려 나가게 됩니다. 근데 성장 가능성이 30%는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보통 그러거든요. 학업 역량 50%는 학업 능력이 가장 많이 중요하겠다? 근데 아닙니다. 그 이유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학업 역량을 요약하면 성취 수준은 어떤 성취를 했는지 결과물을 중요하고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은 성장 가능성과 연계한 점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 30%. 성장 가능성에서 변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이 비슷한 학생들 지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 가능성에서 변별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세부 평가 항목이 이제 네 가지인데, 이제 자기 주도성, 즉,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해서 계획을 수립했는지, 그다음 두 번째, 교과 일수 과정과 성수 강의에 들어가거든요. 세 번째, 경험의 다양성은 중요합니다. 서강대는 다양한 연의 폭력에 깊게 들어간 탐구력을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의 다양성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고, 네 번째, 목표에 대한 지속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 목표에 대한 지속성 같은 경우는 보통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진로 활동, 그 다음에 어떤 과제특, 본인의 관심 있는 과제특에 있어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 꾸준히 지속하는 태도. 그러다 보니까 서강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동아리 활동에서도 좀 깊이 꾸준한 관심을 확장하는 그런 점들이 생기부에 보이거나 아니면 진로 활동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게 성장 가능성의 변별력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자기 주도성,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대한 지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이 점이 정말 중요하다는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강대 같은 경우가 올해도 그랬어요. 좀 내신이 부족했는데 합격한 케이스 이런 아이들의 공통점은 이 두 가지가 많은 좀 두드러진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서강대 같은 경우 특출난 게 하나, 이제 전공 적합성을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강대는 계열 적합성에 어울린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전공에서 요구하는 역량보다는 기본적인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아이가 내신은 좀 된 것 같은데, 전공 적합성이라는 진로 역량이 요즘 굉장히 중요하다라는데, 진로 역량이 좀 이렇게 미흡해서 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그래요. 서강대는 전공 적합성과 진로 역량보다
우리 대학교 입학을 해서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그 점 평가하기 때문에 지원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학생도 올해도 합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런 분들이 이제 매년 그랬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추천한 보낸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 고교 추천 지원하고 이제 중앙대전은 서강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세 개 대를 세트로 지원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중앙대나 떨어졌는 서강대 합격한 여학생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화여대 고교 추천 예비는 받았는데 서강대는 최초합을 합격한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남학생은 이제 중앙대 그다음에 이제 서강대, 그다음에 이제 성균관대, 그다음 경희대 이렇게 지원했는데, 이제 중앙대를 떨어졌어요. 근데 경희대는 이제 붙었는데, 서강대가 붙은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강대 서류평가 요소가 금방 제가 말씀드려서 좀 이 점을 좀 축출했던 거, 자기소도 좀 목표를 가지고, 탐구적 역량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단지 등급이 아니라 결과물을 내출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줬던 아이들이 그 서강대에서 유리하게 합격을 하였습니다. 자, 2025학년도 서강대는 계속해서 인기 있는 대학교 중 하나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미리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최대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